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대파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이 거의 점령했다던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역습에 성공해 러시아군을 도시 바깥으로 밀어냈으며 이즈움 리만 등지에서도 연이은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최전선 도시인 리스칸스크와 바흐무트를 방문할 정도로 전황이 반전됐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내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소식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패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베르도네츠크 러시아의 함락이라는 기사와 우크라이나 세베르도네츠크 대부분 탈환이라는 기사가 동시에 나오는 우스운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식견이 부족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 상황이 우습기보다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세베르도네츠크 탈환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판세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빠르게 진격 중이라는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세베르도네츠크를 점령하며 시가지 중심에 진입했다는 영상이 나온 것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후방 보급로를 위협받던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인 철수 작전을 펼쳐 리스칸스크로 후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개된 영상들을 통해 러시아군이 추격보다 현지 점령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성공적인 철수 작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분석은 단 이틀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역습으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흩어졌던 러시아군을 격퇴하며 불과 이틀 만에 도시 대부분을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수일 만에 상황이 급변한 것일까요? 지난 6월 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올렉스 아레스토비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으로 그 정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데요. 아레스토비치는 SNS로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반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작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3일에 이미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호의적인 군사 전문가들조차 처음에는 이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포파스나 돌출구가 문제였는데요. 포파스나 돌출구를 통해 러시아군이 후방 보급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미 3개월간의 방어전으로 러시아군의 길을 충분히 빼놓은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밀어넣었다가 포파스나 돌출발 보급로를 러시아군이 완전히 차단할 경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전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지휘관이라면 반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반격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2일이 더 지난 6월 5일 미 전쟁연구소가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반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게 반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대성공을 거뒀음이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내막이 밝혀졌는데요. 지난 5월 내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을 건디며 방어전을 수행했습니다. 건물과 참호로 이루어진 다층 방어선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버티려 한 것인데요. 그런데 공세 과정에서 손실이 심해진 러시아가 병력을 보내는 대신 포격만 가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방적인 포격에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일 60에서 1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사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500명씩 생기고 있다라고 발표한 것이 이 무렵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리 예비군의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군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새로운 기책을 구상했습니다. 전쟁 곳곳에 매복 부대를 숨겨둔 채 군을 크게 물려 마치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버리고 황급히후퇴한 것처럼 연출을 한 뒤 도시 내부로 진입한 러시아군을 소탕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키이우에서 황급히 철수했던 경험을 가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불리한 전황 때문에 방어선을 물렸다고 판단하고 도시 내부로 아무런 경계 없이 진입한 것인데요. 이렇게 러시아군이 시내로 진입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은 강 건너 리시칸스크 고지에서 사전에 계획된 화점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감춰뒀던 대규모 보병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흩어진 러시아군을 습격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은 마침내 도시를 점령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가지에서 양측의 병력이 섞이면서
러시아군의 최대 장점인 포병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다 보이는 감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각종 포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방적인 전황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월 5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대부분의 시가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전투 과정에서 전선을 시찰하던 러시아군 핵심 장성 군인인 로만 쿠투조프 소장과 로만 베르디니코프 소장을 사살하는 전과까지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세의 주축이 됐던 국제여단 소속 베테랑 자원병들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한 의용병 부대의 경우 단 하루 새 24명의 부대원 중 3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장에 남아있는 국제군단원들의 평균 전투 역량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보병들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분노가 폭발하는 지역이 생겼는데요. 6월 6일 세베르도네츠크의 세르이 하이다이 주지사는 러시아군의 제공세로 도시가 다시 위태로워졌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보병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후방에 있는 러시아 포병은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혼동을 줬던 돈바스 전선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나라는 없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번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이번 세베르도네츠크 역습 사건을 통해 러시아군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러시아군은 5월 공세 핵심 전장인 포파스나 돌출부에서 완전히 돈자됐습니다. 단 수킬로미터만 더 진격하면 세베르도네츠크로 이어지는 핵심 보급망을 차단할 수 있음에도 전력이 부족해 이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 리스칸스크를 노리고 강을 따라 니즈니 토시우카 방면으로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역으로 패퇴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예비군 때문인데요.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는 해당 방면에 최소 7에서 10개 여단을 증원했습니다. 장비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향토방위 부대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공세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참호선을 따라 방어선을 강화하거나 시가전에서 보병 전투를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추가 증원되기 전에 전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무리한 공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공세가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만 입은 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끝없이 투입되던 러시아 보병 전력이 사실상 거의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즉 러시아군 20만 명 이상의 전력이 소실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세계 각지에 있던 러시아군과 시베리아와 같이 멀리 있던 부대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예비대를 투입한 공세조차 좌절되면서 전선에 투입할 병력이 씨가 마른 것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리만, 오스킬 등이 있는 시베르 도네츠강 북부전선입니다. 4월 22일 크레미나를 함락한 러시아군은 지난 5월 중순 시베르 도네츠강 북단의 중심 도시 리만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2주가 지나도록 시베르도네츠강 북단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마을마다 숨어 저항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인데요. 러시아군에게 충분한 병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주요 거점을 잃은 우크라이나군조차 제압하지 못할 만큼 약화되었거나 기존 전력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아마도 세베르도네츠크로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러시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감행할 병력이 없어서 공격 지점을 바꿔가며 군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한 주마다 수개 여단이 증원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6월 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전선 방문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베르도네츠크의 벙커에 방문해 전황 설명을 듣고 장병들에게 훈련을 수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국가 간 전면전에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전선을 방문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돈바스 반군의 지도자였던 이고르 스테렐코프는
겨울이 되기 전에 슬로비안스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비꼬며 러시아의 실패를 개탄했습니다. 즉 장기전으로 가면 러시아군이 필패하리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6월 7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자포리자, 이지움, 하르키우 방면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등 공세 장비가 부족해 빠른 진격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상자 규모 역시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숨겨져 있던 압도적인 예비군을 이용한 반면 러시아는 지난 수개월간 교전으로 병력 손실이 심각한 대대전투단을 긁어 모아 회전병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전투가 수주 더 이어진다면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진격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대로라면 최종적인 승자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어 입장이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던 교환비가 지금과는 반대로 뒤집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리 말해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엄청난 피해를 견디지 못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휴전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세계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6월을 기점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러시아와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협상을 하느냐로 좁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의 승리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